최상병 사건이 몇 가지 갈래가 연결되어 있어 복잡하게 보이는데 몇 가지 포인트만 안다면 실체적 진실을 가늠할 수 있으니 꼭 관심 갖고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한다. 지난 2023년 7월 폭우 사태 피해를 입은 예천군의 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해병대 제1사단 신속기동 부대가 투입됐다. 7월 19일 오전 해병대원들은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열을 맞춰 탐침봉 등을 이용해 실종자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집안이 무너지면서 최일병과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다. 이때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와 같은 기본 안전장비도 미착용한 상태였다고 한다. 함께 강물에 빠진 다른 대원 2명은 배영으로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지만 최일병은 급류에 그만 20m가량 떠내려가다가 사라져버렸다. 수색 당일은 폭우로 물이 불어나 내성천의 유속이 굉장히 빨랐다. 해병대 상륙장갑차도 사천의 빠른 유속 때문에 투입이 되지 못할 정도였으니 굉장한 악조건이었을 것이다. 해병대는 즉시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실종된 일병을 찾는데 주력했지만 밤 11시 8분경이 되어서야 심정지 상태인 최일병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의 개요이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괴상하다. 우선 하나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고 이해람 중사 성추행 사건으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군 내부에서 군성범죄와 사망사건을 은폐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2022년 7월에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기에 이른다. 이후에는 군인 성범죄 사망사건은 군에서 사건 처리를 하지 못하고 민간법원과 경찰로 반드시 이첩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지만 법률에 따라 이첩이 의무이며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당연히 법률 위반이 된다. 해병대에도 자체 수사단이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 단장은 박정훈 대령으로 최일병 사망사고 진상규명 임무를 수행한다. 수사 결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후에 결재를 받았다. 그런데 그 결재를 하루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취소하고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제1사단장의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박정훈 단장은 지시를 외압으로 인식했던 것 같다. 이 불합리하고 위법한 외압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 결과를 앞서 설명한 군사법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하였다. 참군인, 참공직자가 아닐 수 없지 않은가? 그런데 이럴 수가. 이후 국방부로부터 보직해임을 당했고 항명으로 입건되기까지 하였다. 분명한 외압이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위반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윗선 어딘가가 박정훈 단장을 부당하게 처분한 것이다. 최근 최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해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2번째 출석했다. 유 관리관은 최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월 31일과 8월 1일에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5차례 통화하며 경찰에 넘길 서류에서 관련자들 혐의를 빼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관리관은 사건의 또 다른 방향인 기록 회수에도 깊이 관여해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유 관리관은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했고 같은 날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가져갔다. 그러나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에 기록 회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졌다. 만약 이종섭 전 장관의 말이 맞다면 도대체 유 관리관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했단 말인가? 이 같은 일을 유 관리관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했을 리가 없다. 그런데 MBC에서 기록 회수 당일 유 관리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 비서관이 대통령실 인선시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핵심 검사였기 때문이다. 이 비서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수사 기소하는 중 위조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2014년 8월에는 1개월 정직 처분을 받기까지 했다. 이 사례를 보면
진짜 검찰은 사건까지 조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구 고등검찰청에서 같이 근무했다고 한다. 당시 윤석열이 속한 부서의 막내여서 밥 총무를 했다고 한다. 검찰 내에서 최근까지 존재했던 내부 조직 문화의 일종인데, 밥 총무의 임무는 식사 때마다 메뉴를 정하고 식당 예약과 식대를 걷는 역할을 담당한다. 말로는 밥 총무의 성과가 좋았다고 하니 윤석열을 기쁘게 했나 보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과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다. 그런 그가 유관리관과 통화로 이 사건과 연결된다니, 결국 최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의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 때에도 최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답변도 없었다고 한다. 권력이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실체적 진실도 이렇게 권력에 의해서 각색돼버린 억울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을까? 최상병 사건은 최상병의 죽음 자체로도 너무 안타까운데, 대한민국 권력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민다. 만약 박정훈 대령이 외압에 굴복해버렸다면 어땠을까? 아무도 이런 부조리를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공직에 깃든 사사로운 이익은 멸하고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고인이 된 최상병의 명복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을 진심으로 바란다.